인생 이막 매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진짜 인생 역전 이야기. 시작하기 전 딱 3초만 투자해주세요.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버튼 꾹,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늦가을 서울 인사동입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든 거리에 관광객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전통 찻집과 갤러리 사이로 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옵니다. 박영숙 65세입니다. 머리는 한 달 넘게 감지 못해 떡져 있습니다. 회색 외투는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선명합니다. 운동화 밑창은 반쯤 떨어져 걸을 때마다 펄럭입니다. 할머니의 몸에서는 지하철역 계단에서 묵은 땀 냄새가 납니다. 영숙은 한 건물 앞에 멈춰 섭니다. 명월당이라는 한글 간판이 보입니다. 전통 한과 전문점입니다. 쇼윈도에는 황금빛 약과와 유과가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영숙은 한참 동안 그 한과들을 바라봅니다. 손에 쥔 구겨진 봉투에서 지폐 몇 장이 비칩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문을 밉니다. 딸랑 벨소리가 울립니다. 어서 오세요. 20대 직원이 기계적으로 인사합니다. 하지만 영숙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습니다. 냄새 때문입니다. 직원은 슬쩍 코를 막습니다. 매장 안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영숙을 쳐다봅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자리를 옮깁니다. 젊은 남성은 고개를 돌립니다. 영숙은 진열대 앞에 섭니다. 떨리는 손으로 약과 진열대를 가리킵니다. 저기, 약과 한 상자 주세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네, 잠시만요. 직원이 당황하며 약과를 포장합니다. 3만 원짜리 선물 세트입니다. 영숙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들을 꺼냅니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뒤섞여 있습니다. 한 달간 폐지를 주워 모은 돈입니다. 총 3만 2천 원입니다. 3만 원입니다. 직원이 돈을 받으며 얼굴을 찌푸립니다. 지폐에서도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영숙이 포장된 상자를 받아듭니다. 하지만 상자를 열어 약과 하나를 꺼냅니다. 한 입 베어 뭅니다. 순간 영숙의 표정이 굳습니다. 눈이 커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게 뭐예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직원이 당황합니다. 이건 우리 약과가 아니에요. 영숙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할머니 무슨, 참기름 향이 안 나요. 대두유 냄새예요. 찹쌀의 쫀득함도 없어요. 이건 중국산 재료 아니에요. 매장 안이 술렁입니다. 고객들이 수군댑니다. 저 할머니 뭐야? 정신이 좀 이상한가 봐. 영숙이 진열대로 다가가 유과도 집어듭니다. 한 입 베어 물자 역시 예전 맛이 아닙니다. 강정도 이상해요. 엿기름 향이 안 나요. 무릇을 쓴 거 아니에요?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안쪽 사무실 문이 열립니다. 정태준이 나옵니다. 42세 남성입니다. 명품 수트를 입고 있습니다.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가 반짝입니다. 얼굴에는 불쾌함이 가득합니다. 태준이 영숙에게 다가옵니다. 코를 살짝 막는 제스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무슨 소란입니까?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입니다. 대표님, 이 할머니가 갑자기. 직원이 설명하려 합니다. 태준이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그리고 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십니까? 대표님, 영숙이 태준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한때 수백 명 직원을 거느렸던 CEO의 눈빛이 잠깐 번뜩입니다. 이 한과가 이상해요. 예전 우리 맛이 아니에요. 우리 맛이라고요? 태준이 비웃듯 웃습니다. 할머니, 우리 명월당은 100년 전통의 한과 명가입니다. 함부로 트집 잡지 마세요. 100년이 아니에요. 75년이에요. 영숙의 목소리가 분명해집니다. 1950년에 박용만 선생님이 세우셨어요. 제가 1985년에 물려받아 40년 운영했고요. 그리고 딸한테. 영숙의 목소리가 막힙니다. 딸 지수의 얼굴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태준이 큰 소리로 웃습니다.
본인이 운영했다고요? 할머니, 농담도 정도껏 하세요. 농담 아니에요. 내가 박영숙이에요. 이 회사 창립주. 순간 매장이 조용해집니다. 고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봅니다. 직원들도 놀란 표정입니다. 하지만 태준의 반응은 냉소뿐입니다. 박영숙 전 대표님은 2년 전 실종되셨습니다. 태준이 팔짱을 낍니다. 경찰에 신고도 돼 있죠. 그리고 그분이 태준이 영숙을 다시 한번 훑습니다. 이런 행색일 리 없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모욕감이 밀려옵니다. 경비. 태준이 소리칩니다. 잠깐만요. 품질관리팀의 한수진이 황급히 다가옵니다. 28세 청년입니다. 입사 면접 때 박영숙 사진을 본 기억이 납니다. 대표님, 혹시 정말로 수진 씨.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습니다. 업무 복귀하세요. 이런 분들 상대하면 끝이 없어요. 영숙이 가방을 뒤적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천보자기를 꺼냅니다. 풀어보니 나무인장입니다. 명월당이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영숙이 인장을 들어 보입니다. 아버지가 창립 때 만드신 인장이에요. 중요 서류에 다 이 도장이. 태준이 인장을 힐끗 보고 손을 젓습니다. 그런 거 인사동 골동품 가게 가면 비슷한 거 수십 개예요. 경비원 2명이 다가옵니다. 영숙의 양팔을 잡습니다. 놓으세요. 내가 이 회사 창립자라고요. 영숙이 발버둥 칩니다. 우리 명월당은 국산 참기름, 국산 찹쌀로 만드는 곳이에요. 중국산 쓰면 안 돼요. 영업방해로 고소하기 전에 조용히 나가세요. 태준이 등을 돌립니다. 영숙이 끌려갑니다. 문 밖으로 나가며 마지막으로 소리칩니다. 우리 명월당은 이런 회사가 아니었어요. 장인 정신이 있었어요. 문이 닫힙니다. 영숙은 인사동 거리에 주저앉습니다. 손에는 3만 원짜리 약과 상자가 쥐어져 있습니다. 영숙이 상자를 엽니다. 황금빛 약과가 그녀를 조롱하듯 반짝입니다. 할머니가 약과 하나를 다시 입에 넣습니다. 씹을수록 눈물이 납니다. 지수야, 이 안에 영숙이 중얼댑니다. 엄마가 내 제사상에 이런 걸 올릴 수가 없구나. 이건 우리 맛이 아니야. 맞은편 한옥차담 전통찻집입니다. 2층 창가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김철수 58세입니다. 명월당 제조이사입니다. 40년간 박영숙과 함께 일했습니다. 철수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주먹을 꽉 쥡니다. 사장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철수가 핸드폰을 꺼냅니다. 한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변호사님, 박영숙 사장님을 찾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네, 맞습니다. 2년 만입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준비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철수가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영숙이 약과 상자를 안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뒷모습이 처량합니다.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습니다. 표지에 정태준 비리 조사 보고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철수가 파일을 가방에 넣습니다. 곧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해가 기울어 갑니다. 인사동 거리에 석양이 깁니다. 명월당 간판에도 붉은 빛이 비칩니다. 75년 전통의 간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영숙은 익선동 쪽방촌으로 향합니다. 손에 쥔 약과 상자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2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그 회사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뒷모습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2년간의 긴 침묵이 끝나고 이제 진실이 드러날 시간입니다. 명월당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익선동 쪽방촌입니다.
3평짜리 방 안에 박영숙이 앉아 있습니다. 약과 상자는 작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할머니는 벽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쪽방촌 골목은 조용합니다. 가끔 취객의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영숙은 약과 하나를 다시 집어듭니다.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습니다. 이게 아닌데. 중얼거립니다.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없습니다. 찹쌀의 쫀득한 식감도 없습니다. 값싼 기름 냄새만 납니다. 영숙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오릅니다. 2년 전입니다. 2023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금요일입니다. 명월당 본사 5층 회의실입니다. 임원 회의가 한창입니다. 회의실 정면에 박영숙 대표가 앉아 있습니다. 당시 63세였습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입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얼굴에는 품격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딸 지수가 앉아 있습니다. 35세입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MBA 출신의 전무입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보입니다. 롯데백화점 추석 물량이 작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지수가 보고합니다. 신세계, 현대백화점도 각각 20% 증가 요청입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제조이사 김철수를 바라봅니다. 생산 가능합니까? 사장님, 철수가 난색을 표합니다. 장인들이 이미 이 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외주 생산은 어떻습니까? 지수가 끼어듭니다. 전무님, 철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납니다. 외주를 주면 품질 관리가 어렵습니다. 우리 명월당의 맛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럼 설비를 늘리는 건요? 지수가 다시 묻습니다. 설비는 금방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인은 하루아침에 키울 수 없습니다. 철수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영숙이 고민에 빠집니다. 사업가로서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인으로서는 품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엄마, 지수가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키운 브랜드예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경쟁사의 시장을 내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수야. 품질이 제가 공장 관리를 직접 하겠습니다. 지수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새벽부터 공장에 나가서 품질 하나하나 확인할게요. 장인분들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영숙이 딸을 바라봅니다. 지수의 눈에는 결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로도 보입니다. 지수야. 내가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엄마. 제가 점잖아요. 지수가 밝게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회의가 끝납니다. 증산이 결정됩니다. 그날부터 지수의 일상이 바뀝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합니다. 공장으로 직접 내려가 장인들과 함께 일합니다. 약과 반죽의 농도를 확인합니다. 기름 온도를 체크합니다. 포장 상태를 점검합니다. 오전 9시에 본사로 올라옵니다. 임원 회의에 참석합니다. 오후에는 백화점을 돌며 납품 상황을 확인합니다. 저녁에는 다시 공장으로 내려가 야간 생산을 점검합니다. 밤 11시에 퇴근합니다. 집에 도착하면 자정이 넘습니다. 영숙이 걱정합니다. 지수야. 이러다 몸 상하겠어. 괜찮아요, 엄마. 추석만 지나면 여유로워질 거예요. 하지만 추석이 다가올수록 지수의 얼굴은 더 핏기를 잃어갑니다. 9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추석 하루 전날입니다. 오후 3시 임원 회의입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 납품 물량이. 지수가 보고하다 말고 이마를 짚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영숙이 딸을 바라봅니다. 네. 좀 어지럽네요. 잠깐만요. 지수가 일어서려 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쓰러집니다. 지수야. 영숙의 비명이 회의실을 가득 채웁니다.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명월당 본사를 울립니다.
직원들이 모두 나와 걱정스럽게 지켜봅니다. 응급실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저 환자 어머니입니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합니다. 뇌출혈입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영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집니다. 철수가 부축합니다.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수술실 빨간 불이 켜집니다. 7시간이 걸립니다. 영숙은 수술실 밖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습니다. 기도합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밤 11시입니다. 수술실 불이 꺼집니다. 문이 열립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영숙이 주저앉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잇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중환자실입니다. 지수가 누워 있습니다. 온갖 기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삐삐 소리가 울립니다. 인공호흡기가 숨을 불어넣습니다. 영숙이 딸의 손을 잡습니다. 지수야, 엄마야. 일어나. 제발 일어나.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틀이 지나갑니다. 지수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밤입니다. 새벽 3시쯤입니다. 영숙이 딸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지수의 눈꺼풀이 떨립니다. 지수야? 영숙이 벌떡 일어섭니다. 지수의 입술이 움직입니다. 겨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입니다. 엄마. 약과가 한 상자 모자라요. 괜찮아.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영숙이 딸의 손을 꽉 잡습니다. 내가 깨어나는 게 중요해. 회사 일은 신경 쓰지 마. 판교점. 납품. 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넌 충분히 잘했어. 너무 잘했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엄마. 지수가 희미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입니다. B. 심전도가 일직선을 그립니다. 안 돼. 지수야. 안 돼. 영숙의 비명이 중환자실을 울립니다. 의료진이 달려듭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보호자님, 안타깝지만 의사가 고개를 숙입니다. 영숙이 딸을 끌어안습니다. 울부짖습니다. 지수야. 지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장례식장입니다. 3일장입니다. 명월당 직원들이 다녀갑니다. 거래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친척들이 모입니다. 빈소에 지수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명월당 공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영숙은 빈소 앞에 앉아 있습니다. 혼절했다 깨어나기를 반복합니다. 사장님,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철수가 영숙을 부축합니다. 내가 죽였어. 영숙이 중얼거립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내가 일을 너무 많이 시켰어. 추석 물량 늘리지 말걸. 외주를 줄걸. 장인을 더 뽑을걸. 영숙이 자신을 때립니다. 내가 욕심이 많아서. 우리 지수가. 사장님, 그건 아무도 예상 못한 일입니다. 철수가 영숙의 손을 잡습니다. 지수 전무님은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회사를 사랑해서, 어머니를 사랑해서. 아니야. 영숙이 소리칩니다. 내가 강요한 거야. 내가 기대를 걸었어. 딸이 부담을 느낀 거야. 장례를 치릅니다. 지수를 화장합니다. 납골당에 모십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영숙은 회사에 나가지 않습니다. 집에만 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습니다. 철수가 찾아옵니다. 사장님, 회사가 사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못하겠어요.
영숙이 고개를 젓습니다. 더 이상 못해요. 사장님, 이 사진에서 알아서 하세요. 난 모든 게 싫어요. 영숙이 사임서를 씁니다. 그날 밤 강남 아파트를 나옵니다. 핸드폰을 꺼버립니다. 은행 카드도 지갑에 그대로 둡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사람처럼 걷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걷습니다. 쪽방촌으로 장면이 돌아옵니다. 영숙이 여전히 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약과 상자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그때 내가 지수를 말렸어야 했어. 영숙이 중얼거립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건강이 우선이라고 말했어야 했어. 창밖에 비가 내립니다. 가을비입니다. 차갑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누구세요? 영숙이 문을 엽니다. 김철수가 서 있습니다. 비를 맞아 옷이 젖어 있습니다. 사장님, 철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철수 씨.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2년 만에 만난 과거입니다. 들어오세요. 영숙이 문을 엽니다. 철수가 들어옵니다. 좁은 쪽방을 둘러봅니다. 한때 강남 아파트에 살던 CEO가 이제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사장님, 철수도 눈물을 흘립니다. 2년 동안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십니까? 미안해요. 나 돌아갈 수 없었어요. 영숙이 고개를 숙입니다. 지수 때문입니까? 내가 죽였어요. 내가 일을 너무 많이 시켰어. 아닙니다. 철수가 소리칩니다. 지수 전무님은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명월당을 사랑해서, 어머니를 사랑해서 일하신 겁니다. 하지만 사장님, 철수가 가방을 엽니다. 두꺼운 파일을 꺼냅니다. 이제 돌아오셔야 합니다. 회사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칩니다. 서류들이 쏟아집니다. 정태준 대표가 2년간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철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입니다. 중국 공장과 계약했습니다. 참기름 대신 대두유, 국산 찹쌀 대신 중국산 쌀가루, 원가를 40% 줄였답니다. 영숙의 얼굴이 굳습니다. 장인들을 해고했습니다. 3대째 함께한 김호 장인, 이호 장인, 총 7명입니다. 기계로 대체한다며 안 돼.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전통 제조법을 폐기했습니다. 사장님 아버님 때부터 내려온 제조법 수첩을 버렸어요. 철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그리고 횡령했습니다. 중국 공장 리베이트 8억, 원료 차액 횡령 12억, 회사 자산 빼돌리기 5억, 총 25억 원입니다. 영숙이 서류를 받아듭니다. 은행 입금 내역이 보입니다. 계약서가 보입니다. 통화 녹음 파일 목록도 있습니다. 사장님은 여전히 최대 주주입니다. 51% 지분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철수가 간절하게 말합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회사를 되찾으셔야 해요. 영숙이 고개를 젓습니다. 난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다고요? 철수가 반문합니다. 지수 전무님이 평생 지키려 했던 게 뭡니까? 명월당의 전통이잖아요. 장인 정신이잖아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걸 사장님이 포기하시면 지수 전무님의 희생은 뭐가 됩니까? 영숙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침대 옆에서 지수의 사진을 꺼냅니다. 명월당 공장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지수야, 영숙이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엄마가 뭘 해야 할까? 철수가 영숙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일어나세요, 사장님. 이제 싸울 때입니다. 영숙은 오랜 시간 사진을 바라봅니다. 딸의 미소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창밖에 비가 계속 내립니다. 하지만 빗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결기 어린 눈빛이 돌아옵니다. 철수 씨, 네, 사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물론입니다.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2년 만에 제대로 선 것 같습니다. 명월당을 되찾겠습니다.
우리 지수가 지키려던 것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멈춥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습니다. 영숙과 철수는 테이블에 앉아 파일을 펼칩니다. 증거를 하나하나 검토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영숙은 익선동 쪽방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가 가져온 서류를 계속 읽습니다. 정태준의 비리 증거들입니다. 영숙이 거울을 봅니다. 2년간 방치했던 자신의 모습입니다. 헝클어진 머리, 주름진 얼굴, 초점 없는 눈빛. 이 모습으로는 안 되겠어. 철수가 미용실 예약을 해놓았습니다. 영숙은 오랜만에 미용실에 갑니다. 머리를 자르고 염색합니다. 얼굴을 씻고 로션을 바릅니다. 옷가게에도 들립니다. 검은색 한복을 삽니다. 단정하고 품격 있는 옷입니다. 거울을 다시 봅니다. 조금씩 예전 모습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허합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영숙이 중얼거립니다. 명월당 본사입니다. 10월 15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정기 이사회가 열립니다. 정태준이 회의실에 들어섭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입니다. 명품 수트를 입었습니다. 손목에 롤렉스가 반짝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태준이 회의를 시작합니다. 지난 분기 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출 전년 대비 22% 증가.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박영숙이 들어섭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입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올렸습니다. 옆에 김철수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이사들이 모두 영숙을 쳐다봅니다. 누구십니까? 태준이 당황합니다. 명월당 창립주의자 최대주주 박영숙입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립니다. 박영숙이라고요? 한 이사가 놀라 일어섭니다. 2년 전 실종되신 실종된 게 아닙니다. 스스로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철수가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칩니다. 주주명부, 창립정관, 지분증명서입니다. 박영숙 대표이사님은 명월당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십니다. 철수가 이사들에게 서류를 돌립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확인합니다. 수군거립니다. 진짜네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어머,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태준이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모두들 걱정했습니다. 걱정은 고맙지만 지금은 회사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영숙이 자리에 앉습니다. 정태준 대표. 지난 2년간 무엇을 했습니까?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매출이 22% 증가했고, 어떻게 증가시켰죠? 영숙이 태준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태준이 잠시 멈칫합니다. 원가 절감과 효율화를 통해 중국산 원료를 쓴 거 아닙니까? 그건 참기름 대신 대두유, 국산 찹쌀 대신 중국산 쌀가루, 맞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이사들이 긴장합니다. 사장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태준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전통만 고집하면 경쟁에서 밀립니다. 원가를 줄여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장인들을 해고했습니까? 영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습니다. 3대째 함께한 분들을 내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고령이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졌고, 생산성이요?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명월당의 가치가 생산성입니까? 우리는 한과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전통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사장님, 감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태준도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저는 회사를 키웠습니다. 매출도 올렸습니다. 이익도 늘렸습니다. 그 이익이 어디서 났습니까? 철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정태준 대표, 중국 공장에서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습니까?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건 무슨 근거로? 은행 입금 내역이 있습니다. 철수가 서류를 테이블에 던집니다. 8억 원입니다. 중국 공장 관계자 명의로 개인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립니다. 원료 차액 횡령도 있습니다. 중국산 쌀가루를 쓰고도 국산으로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차액 12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태준이 뒤로 물러섭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음모입니다. 회사 자산도 빼돌렸습니다. 철수가 계속 서류를 꺼냅니다. 명월당 소유의 인사동 건물을 개인 명의 회사로 매각했습니다. 시세보다 30% 싼 가격으로요. 5억 원 차익입니다. 이사님들, 저 사람들 말을 믿지 마십시오. 태준이 소리칩니다. 2년간 실종됐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된다고요? 영숙이 태준에게 다가갑니다. 그럼 당신 통장 내역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태준이 말을 못합니다. 중국 공장 관계자를 불러서 대질할 수 있습니까? 태준이 뒤로 물러섭니다. 감사가 필요합니다. 한 이사가 말합니다.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해야겠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사회 결의로 긴급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흘 후입니다. 감사팀이 명월당에 들어옵니다. 회계법인 직원들과 변호사들입니다. 태준은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맞서 싸우려 합니다. 사장님, 감사팀장이 영숙을 찾아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증거가 부족합니다. 리베이트 입금은 확인됐지만 정태준 대표는 컨설팅 비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영숙의 표정이 굳습니다. 원료 차액 횡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가격 변동이라고 주장하며 빠져나갑니다. 건물 매각은요?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합니다. 시세 조작이 아니라 긴급 자금 확보를 위한 결정이었다고요. 영숙이 주먹을 줍니다. 감사팀에서도 명확한 범죄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영숙이 철수를 바라봅니다. 철수도 난감한 표정입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감사가 계속됩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태준은 점점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여전히 대표 행세를 합니다. 박영숙 씨가 2년간 실종됐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태준이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태준 편에 섭니다. 특히 태준이 채용한 신입 직원들입니다. 박영숙이라는 사람 2년이나 실종됐잖아요.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 키운 건 정태준 대표님인데. 소문이 퍼집니다. 회사가 둘로 나뉩니다. 영숙은 본사 작은 회의실에 머뭅니다. 철수와 함께 대책을 논의합니다. 사장님, 중국 공장 관계자를 찾아야 합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중국에 있고 연락도 안 됩니다. 영숙이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너무 늦게 돌아온 거야.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 아닙니다. 사장님,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싸울 수도 없고. 그때 문이 노크됩니다. 한수진이 들어옵니다. 품질관리팀 사원입니다. 사장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수진 씨, 저도 증거를 찾았습니다. 수진이 USB를 꺼냅니다. 품질관리팀 내부 자료입니다. 원료 검수 기록이 조작된 흔적이 있습니다. 영숙의 눈이 반짝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국산으로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산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몰래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수진이 USB를 건넵니다. 하지만 수진이 망설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정태준 대표가 품질관리팀 책임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수진 씨. 수진이 나갑니다. 영숙과 철수만 남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철수가 묻습니다. 영숙은 오랫동안 침묵합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인사동 거리가 보입니다. 관광객들이 오갑니다. 철수 씨, 네, 사장님. 우리가 질 수도 있겠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증거가 부족하고, 시간도 지났고, 사람들도 흔들리고, 사장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영숙이 철수를 바라봅니다. 지수가 지키려던 거예요. 우리 명월당의 정신을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숙이 말합니다. 직접 만나는 거예요. 중국 공장 관계자를. 하지만 어떻게? 제가 직접 중국에 가겠습니다. 철수가 놀랍니다. 사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쪽에서 만나주지도 않을 거고. 만나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영숙의 눈빛이 단호합니다. 2년간 거리에서 살았어요. 중국 공장 앞에서 며칠 기다리는 건 문제 없어요. 사장님,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다음 달이면 정기 주주 총회입니다. 그때까지 증거를 확보 못하면 끝이에요.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내일 중국행 비행기를 예약하세요. 그날 밤입니다. 영숙은 익선동 쪽방으로 돌아옵니다. 작은 가방을 쌉니다. 지수의 사진을 꺼내봅니다. 지수야, 엄마가 끝까지 싸울게. 영숙이 사진에 대고 말합니다. 내가 지키려던 명월당을 엄마가 되찾을게. 반드시. 창밖에 달이 떠 있습니다. 가을밤은 깊어갑니다. 영숙은 가방을 싸며 생각합니다. 중국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두려움보다 결심이 앞섭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영숙이 중얼거립니다. 2년간 충분히 도망쳤어. 이제는 맞서 싸울 거야. 핸드폰이 울립니다. 철수입니다. 사장님, 내일 오전 10시 인천공항 중국 칭다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철수 씨는 여기 남아서 회사를 지켜주세요. 하지만 혼자 가는 게 나아요. 덜 눈에 띄니까. 전화를 끊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눕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지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명월당 공장에서 웃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지수야, 엄마 힘내. 영숙이 혼잣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지켜봐줘. 다음 날 아침입니다. 영숙은 일찍 일어납니다. 짐을 챙깁니다. 여권을 확인합니다. 중국 돈을 조금 환전해뒀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65세 할머니의 얼굴입니다. 주름이 많습니다. 머리에 흰머리도 보입니다. 나이 들었네. 영숙이 쓸쓸하게 웃습니다. 하지만 아직 싸울 수 있어. 쪽방을 나섭니다. 익선동 골목을 걸어갑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공항철도를 탑니다. 인천공항까지 1시간입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과연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중국 공장 관계자를 만날 수 있을까?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 불안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출국장으로 향합니다. 탑승권을 받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갑니다. 면세점을 지나갑니다. 탑승구 앞에 섭니다. 비행기가 보입니다.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영숙이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영숙이 비행기에 오릅니다. 좌석에 앉습니다. 안전벨트를 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활주로를 달립니다. 그리고 하늘로 떠오릅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집니다.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영숙은 눈을 감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지수야, 엄마를 도와줘.
하늘에서 힘을 줘. 비행기는 중국을 향해 날아갑니다. 영숙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과연 그녀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명월 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박영숙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제 맞서 싸웁니다. 끝까지. 중국 칭다오입니다. 10월에 차가운 바람이 붑니다. 박영숙이 공항을 빠져나옵니다. 택시를 탑니다. 여기로 가주세요. 영숙이 메모지를 보여줍니다. 중국 공장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택시가 1시간을 달립니다. 도시 외곽입니다. 공장 지대가 나타납니다. 화미식품유한 공사. 간판이 보입니다. 명월당과 거래하던 중국 공장입니다. 영숙이 택시에서 내립니다. 공장 정문 앞에 섭니다. 경비원이 다가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한국에서 왔습니다. 왕직리 왕경리 만나러 왔어요. 경비원이 고개를 젓습니다. 예약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제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중요한 일입니다. 안 됩니다. 경비원이 단호합니다. 영숙이 물러섭니다. 공장 맞은편에 작은 식당이 보입니다. 그곳으로 갑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공장 정문이 보입니다. 영숙은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국수 한 그릇을 시켜 먹습니다. 저녁이 됩니다. 퇴근 시간입니다. 공장 문이 열립니다. 직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영숙이 일어섭니다. 공장 정문으로 다가갑니다. 나오는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줍니다. 왕경리의 사진입니다. 저걸 연연스마. 이 사람 아십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모른다고 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영숙은 근처 싸구려 여관을 찾습니다. 하룻밤에 5,000원입니다. 방은 좁고 낡았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도 가야지. 이틀째입니다. 영숙은 다시 공장 앞 식당에 앉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저녁이 되면 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 아십니까? 모릅니다. 사흘째입니다.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비가 내립니다. 영숙은 우산도 없이 공장 앞에 섭니다. 옷이 젖습니다. 식당 주인이 영숙을 불쌍히 여깁니다. 할머니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식당 주인이 따뜻한 차를 줍니다. 누구를 기다리세요? 중요한 사람입니다. 꼭 만나야 해요. 힘드시겠어요. 식당 주인이 고개를 젓습니다. 나흘째입니다. 영숙의 돈이 떨어져 갑니다. 하루에 국수 한 그릇만 먹습니다. 여관비를 아끼려 식당 의자에서 잡니다. 식당 주인이 담요를 덮어줍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영숙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물만 흐릅니다. 닷새째 아침입니다. 영숙은 공장 정문 앞에 섭니다. 이번에는 들어갈 작정입니다. 경비원이 막아섭니다. 할머니,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발요. 딱 10분만. 왕경리님 만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나가세요. 나는 안 가요. 영숙이 정문 앞에 주저앉습니다. 왕경리님 나올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경비원이 당황합니다. 다른 경비원들이 모여듭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부르세요. 저는 안 일어나요. 영숙이 버팁니다. 1시간이 지납니다. 2시간이 지납니다. 영숙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공장 안에서 누군가 나옵니다. 50대 남성입니다. 왕경리입니다. 무슨 일이야? 왕경리가 경비원에게 묻습니다. 한국에서 온 할머니가. 영숙이 벌떡 일어섭니다. 왕경리니. 왕경리가 영숙을 봅니다. 당황합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한국명월당 박영숙입니다. 왕경리의 얼굴이 굳습니다. 명월당? 네. 정태준과 거래하셨죠? 왕경리가 뒤로 물러섭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몰라요. 알고 계실 겁니다. 리베이트를 주셨죠. 8억 원. 무슨 소리를? 나는 몰라. 왕경리가 황급히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잠깐만요. 영숙이 왕경리의 팔을 잡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증언만 해주시면 됩니다. 놔. 나는 몰라. 왕경리가 영숙의 손을 뿌리칩니다. 영숙이 넘어집니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왕경리가 공장 안으로 사라집니다. 영숙은 바닥에 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끝인가? 식당으로 돌아옵니다. 식당 주인이 영숙을 부축합니다.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영숙이 자리에 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무릎에서 피가 납니다. 할머니, 포기하세요. 그 사람은 안 도와줄 거예요. 식당 주인이 말합니다. 돌아가세요. 한국으로. 영숙이 고개를 젓습니다. 못 돌아가요. 증거를 못 찾으면 끝이에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립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옵니다. 30대쯤 됩니다. 공장 직원 옷을 입었습니다. 남자가 영숙에게 다가옵니다. 할머니가 명월당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공장 회계 담당입니다. 왕경리 밑에서 일해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둘러봅니다. 할머니가 찾는 거 제가 알아요. 영숙의 눈이 커집니다. 정말입니까? 네. 왕경리가 한국 정태준한테서 돈을 받았어요. 저도 장부를 봤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있어요. 회계 장부에 다 있어요. 남자가 가방을 엽니다. 서류를 꺼냅니다. 이게 은행 이체 내역이에요. 그리고 이게 계약서 사본이고요.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습니다. 왜 도와주시는 겁니까? 왕경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직원들 월급도 제때 안 줘요. 회사 돈을 빼돌려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숙이 남자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왕경리가 알면 저도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꼭 조심하겠습니다. 남자가 식당을 나갑니다. 영숙은 서류를 펼칩니다. 중국어지만 숫자는 읽을 수 있습니다. 8억 원의 송금 내역이 보입니다. 정태준의 이름도 보입니다. 드디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지수야. 엄마가 해냈어. 서울로 돌아옵니다. 일주일 만입니다. 김철수가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철수가 달려옵니다. 성공했습니까? 영숙이 가방을 엽니다. 서류를 보여줍니다. 있어요. 증거가 여기 있어요. 철수가 서류를 확인합니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영숙이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검찰에 가야죠. 이틀 후입니다. 검찰청입니다. 영숙과 철수 그리고 변호사가 앉아 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검토합니다. 이 서류들 정말 진짜입니까? 네. 중국 공장 회계 담당자가 준 겁니다. 증인 출석이 가능합니까? 어려울 겁니다. 중국에 있고 신변 위험도 있어서. 검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서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태준 씨를 조사하겠습니다. 영숙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명월당 본사입니다. 정태준이 검찰에 소환됩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립니다. 대표님이 조사받는데요. 횡령 혐의래요. 한수진이 영숙을 찾아옵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진 씨 덕분이에요. 수진 씨가 처음 증거를 가져왔잖아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아니에요. 용기를 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숙이 수진의 손을 잡습니다. 수진 씨, 앞으로 품질관리팀 팀장을 맡아줄 수 있어요? 네. 제가요? 우리 명월당의 품질을 지킬 사람이 필요해요. 수진 씨라면 할 수 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달 후입니다. 정태준이 구속됩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입니다. 언론이 보도합니다. 명월당 대표 정태준 25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 명월당은 임시 주주총회를 엽니다. 박영숙이 정식으로 대표이사에 복귀합니다. 영숙의 첫 지시입니다. 중국 공장 계약 즉시 파기합니다. 국산 원료 공급업체와 재계약합니다. 해고된 장인분들께 복직을 제안합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칩니다. 며칠 후입니다. 명월당 공장입니다. 해고됐던 장인들이 돌아옵니다. 김호 장인, 이호 장인, 70대 할아버지들입니다. 사장님, 김 장인이 영숙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영숙도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다시 우리 맛을 만들어요. 예전 그 맛으로. 네, 사장님. 장인들이 다시 작업복을 입습니다. 반죽을 만듭니다. 참기름을 데웁니다. 약과를 빚습니다. 공장의 구수한 냄새가 퍼집니다. 진짜 명월당의 냄새입니다. 영숙이 갓 구운 약과를 맛봅니다. 눈을 감습니다. 이거예요. 이 맛이에요. 눈물이 흐릅니다. 지수야, 우리가 다시 시작했어. 내가 지키려던 맛을. 철수가 옆에 섭니다. 사장님, 지수 전무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숙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 딸이 하늘에서 웃고 있겠죠? 저녁입니다. 영숙은 익선동 쪽방을 정리합니다. 이제 이곳을 떠납니다. 2년을 살았던 곳입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안녕. 영숙이 빈 방에 대고 말합니다. 고마웠어. 쪽방을 나섭니다. 익선동 골목을 걷습니다. 한옥 처마 사이로 저녁 햇살이 깁니다. 영숙은 강남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명월당 본사 근처 작은 아파트를 얻습니다. 이제 회사 가까이 살아야죠. 철수에게 말합니다. 매일 공장에 나갈 거예요. 장인분들과 함께 일할 거예요. 사장님, 몸 관리도 하셔야죠. 괜찮아요. 2년간 거리에서 살았는데 이 정도는 문제 없어요. 영숙이 웃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습니다. 밤입니다. 새 아파트 작은 방입니다. 영숙이 지수의 사진을 벽에 겁니다. 지수야, 여기가 엄마 새 집이야. 사진 속 지수가 웃고 있습니다. 엄마, 명월당 지킬게. 내가 사랑했던 이곳을 끝까지 지킬게. 영숙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입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짜 명월당의 부활입니다. 영숙은 희망을 느낍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정입니다. 이제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영숙이 중얼거립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명월당 본사 1층 직영점입니다. 아침 9시입니다. 문을 여는 순간 손님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명월당 약과 주세요. 유과 2상자요. 강정도 있나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한수진이 품질을 확인합니다. 포장 하나하나를 살핍니다. 이 약과 색이 조금 진한데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수진이 공장에 전화합니다. 품질 기준이 엄격합니다. 박영숙이 매장을 둘러봅니다. 손님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만족스러운 표정들입니다. 한 할머니가 약과를 맛봅니다. 아, 이거야. 이 맛이야. 할머니가 감탄합니다. 예전 그 맛 그대로네. 오랜만이야. 영숙이 다가갑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명월당이 예전으로 돌아와서 기뻐요. 할머니가 영숙의 손을 잡습니다. 영숙의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명월당 공장입니다. 새벽 5시입니다. 영숙이 출근합니다. 가장 먼저 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공장으로 내려갑니다. 김장인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김장인님이 더 일찍 오셨잖아요. 습관이에요.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까. 김장인이 웃습니다. 70대지만 손놀림은 정확합니다. 반죽을 만듭니다. 찹쌀가루와 물의 비율을 정확히 맞춥니다. 손으로 치대며 농도를 확인합니다. 사장님,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요? 아, 네. 손맛을 익혀야죠. 영숙이 반죽을 만져봅니다. 부드럽습니다. 쫀득합니다. 이 느낌을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 명월당 반죽이에요. 김장인이 말합니다. 기계로는 못 만들어요. 손으로 느껴야 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손에 반죽의 감촉이 남습니다. 참기름을 데웁니다. 온도를 확인합니다. 160도가 적정 온도입니다. 약과를 넣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납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집니다. 이 냄새세. 영숙이 눈을 감습니다. 아버지 생각나요. 어렸을 때 공장에서 맡던 냄새예요. 그때가 그립죠.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장님이 잘하고 계세요. 아버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약과가 익습니다. 황금빛으로 변합니다. 건져서 식힙니다. 김장인이 하나를 영숙에게 줍니다. 맛 보세요. 영숙이 한 입 먹습니다. 참기름의 고소함이 입안에 퍼집니다. 찹쌀의 쫀득함이 느껴집니다. 은은한 단맛이 남습니다. 완벽해요. 영숙이 미소 짓습니다. 이게 우리 맛이에요. 오전 10시입니다. 임원 회의가 열립니다. 영숙이 회의실에 들어섭니다. 김철수, 한수진 그리고 다른 임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영업이사가 보고합니다. 롯데백화점에서 재입점 제안이 왔습니다. 정말입니까? 영숙이 눈을 반짝입니다. 네. 2년 전 우리가 떠난 후 다른 업체가 들어갔었는데 고객 불만이 많았답니다. 신세계, 현대백화점도 재계약을 원합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무리한 물량 증대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만큼만 납품해요. 하지만 사장님 기회인데. 기회보다 품질이 중요해요. 영숙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배웠어요. 무리하면 안 된다고.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적정 물량만 계약하겠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영숙이 공장 구내식당에 갑니다. 장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사장님, 여기 앉으세요. 이 장인이 자리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숙이 앉습니다. 김치찌개와 밥을 먹습니다. 사장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2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다들 궁금해했어요. 영숙이 숟가락을 놓습니다. 잠시 생각합니다. 거리에 있었어요. 예. 노숙자로 살았어요. 익선동 쪽 방에서. 장인들이 놀랍니다. 왜요? 무슨 일이? 딸을 잃었어요. 과로로. 제 욕심 때문에. 영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죄책감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사장님. 하지만 거리에서 깨달았어요.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숙이 장인들을 바라봅니다. 딸이 지키려던 것을 제가 이어가야 한다는 걸요. 김장인이 영숙의 손을 잡습니다. 지수 전무님, 좋은 분이셨죠? 네, 정말 좋은 딸이었어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사장님이 잘하고 계시는 거요. 영숙이 눈물을 닦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입니다. 영숙이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서류를 검토합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들어오세요. 한수진이 들어옵니다. 손에 약과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 생산분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영숙이 약과를 꺼냅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색깔, 크기, 질감을 확인합니다. 완벽해요. 수진 씨, 감사합니다. 수진 씨. 앉으세요. 영숙이 의자를 권합니다. 수진이 앉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처음 증거를 가져왔잖아요. 용기를 냈잖아요. 영숙이 수진의 손을 잡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수진 씨가 없었으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사장님, 우리 명월당의 미래예요, 수진 씨.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녁입니다. 영숙은 퇴근합니다. 아파트로 돌아갑니다. 작은 식탁에 앉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습니다. 김치찌개와 밥입니다. 벽에 걸린 지수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지수야, 엄마 오늘도 열심히 일했어. 영숙이 사진에 대고 말합니다. 백화점들이 다시 계약하자고 했어. 근데 엄마는 무리하지 않기로 했어. 사진 속 지수가 웃고 있습니다. 내가 과로해서 쓰러진 거 잊지 않았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영숙이 밥을 한 숟가락 뜹니다. 엄마가 우리 명월당 잘 지키고 있지? 내가 사랑했던 그 맛 그대로 만들고 있어. 창밖에 겨울 눈이 내립니다. 첫눈입니다. 눈 오네. 넌 첫눈 좋아했지? 영숙이 창가로 갑니다. 눈을 바라봅니다. 지수야, 내년에는 더 잘할게. 장인분들도 더 모시고, 젊은 장인들도 키우고. 눈이 조용히 내립니다. 서울의 밤을 하얗게 덮어갑니다. 며칠 후입니다. 명월당 본사에서 기자 간담회가 열립니다. 영숙이 마이크 앞에 섭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월당 대표이사 박영숙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켭니다. 오늘 이 자리는 명월당의 재출발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영숙이 준비한 원고를 봅니다. 하지만 접어둡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기로 합니다. 저는 2년 전 딸을 잃었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입니다. 과로로 쓰러진 딸이었습니다.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를 버리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2년을 노숙자로 살았습니다. 폐지를 주었습니다. 쪽방에서 잤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명월당에 들렀습니다. 딸 제사상에 올리 한과를 사러요. 영숙이 잠시 말을 멈춥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하지만 그 한과는 우리 맛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산 재료로 만든 가짜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도망친 사이 모든 게 망가졌다는 걸요. 딸이 지키려던 것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기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다시 싸우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찾으러 중국까지 갔습니다. 공장 앞에서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지키려던 것이니까요. 영숙의 목소리가 힘을 얻습니다. 명월당은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국산 재료, 전통 방식, 장인 정신으로요.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겠습니다. 품질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딸이 배운 교훈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기자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칩니다. 간담회가 끝납니다. 영숙이 밖으로 나옵니다. 김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장님, 잘하셨습니다. 떨렸어요. 하지만 진심이 전해졌을 겁니다. 철수가 영숙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40년 함께 일했지만 오늘 사장님이 제일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철수 씨.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사장님이 돌아오셔서 두 사람이 명월당 간판을 올려다봅니다. 명월당. 밝은 달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명월당 다시 빛날 거예요. 영숙이 말합니다. 네, 사장님. 반드시요. 밤입니다. 영숙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수의 사진 앞에 섭니다. 지수야. 엄마, 오늘 기자회견 했어. 영숙이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네, 이야기도 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엄마가 얼마나 미안한지, 그리고 다짐했어. 다시는 무리하지 않겠다고, 사람이 먼저라고. 영숙이 사진을 꼭 안습니다. 지수야, 엄마 이제 괜찮아. 다시 살아갈 수 있어. 내가 하늘에서 힘을 줬지? 엄마가 일어설 수 있게. 고마워. 우리 딸. 사랑해.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한 달 후입니다. 추석이 다가옵니다. 명월당은 분주합니다. 하지만 2년 전처럼 무리하지 않습니다. 적정 물량만 생산합니다. 장인들은 여유 있게 일합니다. 추석 전날입니다. 영숙이 약과 한 상자를 챙깁니다. 납골당으로 향합니다. 지수가 잠든 곳입니다. 영숙이 약과를 놓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왔어. 영숙이 지수의 사진 앞에 앉습니다. 우리 약과 가져왔어. 진짜 명월당 약과. 내가 좋아하던 그 맛. 약과를 하나 꺼냅니다. 참기름 냄새가 납니다. 엄마가 직접 공장에서 만들었어. 김 장인님이랑 같이. 맛있지? 예전 그 맛이지? 영숙이 약과를 입에 넣습니다. 천천히 씹습니다. 지수야. 엄마 이제 행복해. 내가 사랑했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힘들지 않아. 보람 있어. 내가 하늘에서 지켜봐 주고 있다는 거 알아. 영숙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가을 하늘이 맑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엄마한테 힘을 줘서. 엄마가 우리 명월당 잘 지킬게. 다음 세대에 물려줄 때까지. 그리고 내 이야기를 계속할게. 내가 얼마나 명월당을 사랑했는지. 바람이 붑니다. 따뜻한 바람입니다. 마치 지수의 대답 같습니다. 영숙이 미소 짓습니다. 명월당 본사입니다. 저녁 무렵입니다. 영숙이 옥상에 올라갑니다. 서울 전경이 보입니다. 인사동 거리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오갑니다. 영숙이 깊이 숨을 들이쉽니다. 2년 전 이 옥상에 섰을 때가 생각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때.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 명월당 100년 갈 거야. 영숙이 중얼거립니다. 아버지가 세우시고 내가 키우고 지수가 사랑했던 이곳 다음 세대에 물려줄 거야. 수진이 같은 젊은이들에게. 해가 집니다. 석양이 명월당 간판을 비춥니다.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영숙이 간판을 바라봅니다. 명월당 밝은 달의 질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곳 그게 우리야. 영숙이 미소 짓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입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키려던 것을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추모라는 것을. 밤이 옵니다. 명월당의 불이 켜집니다. 따뜻한 빛입니다. 그 빛은 서울의 밤을 조용히 비춥니다. 희망의 빛으로. 명월당은 계속됩니다. 박영숙 대표의 지도 아래 전통을 지키며 성장합니다. 한수진은 품질관리팀장이 되어 차세대 장인들을 키웁니다. 해고됐던 장인들은 모두 복직해 후배들에게 기술을 전수합니다. 명월당 약과는 다시 최고의 명성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매년 추석이면 박영숙은 딸 지수의 사진 앞에 약과를 놓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또 왔어. 우리 약과 가져왔어.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기억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명월 땅의 빛은 오늘도 서울을 비춥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오늘의 고민도 어제의 후회도 모두 내일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인생이막에서는 매주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인생이막이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